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노무아입니다. 새해가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는데요. 그래도 저희 트렌드 코리아 톡톡은 2월의 마무리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 방송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 기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오늘의 첫 번째 순서인 가까이톡에 정말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시니어 모델 겸 배우 주장미 그리고 박윤경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게스트들이 환하게 스튜디오를 밝혀주시니까 정말 미모에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간단히 자기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장미 모델의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배우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병아리 배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병아리 배우 주장미 씨의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박윤경 모델 겸 배우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즐거움을 즐기고 있는 배우 겸 모델 박윤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즐거움을 주신다. 굉장히 희망찬 슬로건을 들고 오셨는데요. 아니 우리 게스트분들 의상이 어쩜 오늘 벌써 봄이 온 것 같은 그런 화사한 기운인데 마침 또 관련해서 이어서 들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배우 겸 모델 박윤경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니어 모델 겸 배우로 활동하기 전에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제가 20살쯤에 회사 직장 다닐 때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딴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패션쇼하고 작품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억이 저한테는 제 머릿속에는 아주 즐거운 기억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50이 넘어서 나는 50이 돼서 나 옛날에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일을 즐거운 일은 한번 있지 않을까? 즐거운 일은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회사를 다니면서 2,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자격증도 따고 막 그러고 있다가 그러다 보니 시니어 모델이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션장으로 먼저 갔었어요. 고민도 하지도 않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즐겁게 잘 배우도 하면서 워킹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모델과 배우 두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배우고 있어요. 너무 즐거워요. 즐겁다고 하시는 말씀에 진심이 느껴져서 저도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50세면 인생의 2막을 열기에 정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그 시점에서 본인이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으셨다는 게 모든 시청자분들에게도 굉장히 희망찬 이야기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장미 모델 겸 배우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시니어 모델에 도전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모델 일 하기 전에는 화장품 회사에서 교육 강사 일을 했었어요. 강사 일을 하다가 이제 10년간 일을 쉬게 됐고 생각해보니까 20, 30대 때 친구들 따라서 뮤지컬 보러 갔을 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친구들 앞에서 끼 부리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나 그 레베카는 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재밌어서 더 자주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50이 돼서 내가 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뮤지컬 배우 아니면 배우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배우 생활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와, 그러면 과거에는 좀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뒤늦게 하고 싶은 일을 찾으신 케이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일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나 사건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베카 뮤지컬이 너무 충격적으로 재밌어서 그걸 친구들 앞에서 굉장히 많이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끼가 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배우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살 때 몇 년 전에 도전을 하셨는지도 물어봐도 될까요? 도전한 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전에는 용기가 없어서 친구들 앞에서만 제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1년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덕업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덕질을 하는 너무 즐거운 취미와 나의 직업이 일치할 때 그게 바로 행복의 기본 요건이다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오늘 스튜디오를 찾아오신 두 시니어 모델분들, 바로 이 덕업일치의 길을 너무 잘 걷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아무리 인생 이막에서 향하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해도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겪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박윤경 모델의 경우에 이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시작한 지 별로 되지 않아서 긴장감인 것 같아요. 그게 먼저. 긴장감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도 좀 긴장되시나요, 혹시? 너무 떨려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두 분이 긴장하고 계신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게 시니어 모델 겸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컨셉이 약간 단아하고 수줍고 이런 컨셉이신 줄 알았지 긴장한 거는 티가 안 내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긴장감, 사실 저도 경력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라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작품 활동이나 모델 일을 하실 때 긴장감을 극복하는 본인만의 루틴도 좀 있으실까요? 그러기 전에 제가 먼저 심호흡을 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오늘 좀 즐겨보자. 그 생각에 먼저 시작을 합니다. 우리 박윤경 모델 오늘 꼭 즐기고 저희 트렌드 코리아 톡톡 시청자분들께도 즐거움을 전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정미 모델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게 겪었던 어려움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어려움이라고 하기는 아직 얼마 안 돼서 엄살을 부리면 안 되는데 사실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막 한겨울에 베트남 씬 찍고 이랬을 때 너무 추웠고요. 연기 초반에는 머릿속은 이미 저는 대종상감이에요. 근데 입은 버벅대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구나. 내 길은 이게 맞구나. 이렇게 느꼈던 순간도 있으실까요? 사실 처음 제가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갈 때 내가 정말 이제 배우로서 첫 발을 내딛는구나 라는 생각에 좀 묘하고 벅찬 느낌도 들었는데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첫 입금됐을 때 내가 이렇게 돈을 받을 정도로 내 가치를 인정받는구나 라는 생각에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치료 중에 치료는 역시 금융치료죠.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솔직하고 당연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저 또한 그 금융치료를 받을 때 의욕이 나는 만큼 정말 명쾌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우리 박윤경 배우의 경우에는 아까는 긴장감이 조금 힘든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반대로 이럴 때만큼은 내가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 이런 순간이 있으실까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걸 시작했거든요. 하면서 제가 연차를 써가면서 수원에서 서울로 수업 다니면서 수업을 받으러 다니면서도 그게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았었어요. 왜냐면 저희 즐거웠기 때문에 정말 저도 신기할 정도로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저기 피곤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게 그러면서도 제가 꾸밈이나 그런 게 미용이나 그런 거 전혀 저에 대해서 관리를 전혀를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스스로를 꾸미고 저를 사랑하게 되는 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가꾸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 삶의 큰 활력소가 되잖아요. 네. 이런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 역시 용기 있는 자에게 그런 기쁨이 따라오는구나 이런 뿌듯함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를 가꾸고 그렇게 매력 포인트를 찾는 일에 요즘 골똘히 고심하신다 들었는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박윤경 배우 겸 모델의 매력 한 가지만 공개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좀 거창하다는 것보다 저는 노력과 도전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무엇을 배울 때 습득력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꾸준한 노력을 하면서 안 되면 계속 반복을 하면 그는 제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도 이거 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너무 안 됐어요. 연기도 너무 어렵고 모델 워킹도 다른 분들은 되게 빨리 끝나지만 저는 2번, 3번 더 반복을 여러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 것이 되더라고요. 연기도 정말 어머 이렇게 나도 되는 거구나. 너무 감동이었어요. 정말 저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노력만 하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세요.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매력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분들은 본인만의 톡톡 튀는 분
아니면 내가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매력의 원천은 바로 꾸준함과 성실함이다. 그런데 사실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조금씩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태도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전환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궁금한 점이 우리 주장미 모델의 경우에는 나만의 매력 포인트 한 가지를 뽑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만 뽑아야 되나요? 3가지 뽑으셔도 됩니다. 사실 저는 춤도 좀 예쁘게 추고요. 수영도 하고 서핑도 하고 피아노 연주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이런 건강한 아름다움이 저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병아리 모델 주장미가 갖고 있는 건강한 에너지와 아름다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면서 정말 즐거운 2월의 마지막 날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두 분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월이 끝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새해 기간이잖아요, 저희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도전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전 국민 3대 목표 있잖아요. 저도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하기, 다이어트 하기, 운동 꾸준히 하기. 그런데 이렇게 실력과 체력을 쌓음에 동시에 1년 뒤에 저를 봤을 때 확실히 성장했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운동, 다이어트, 영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정확히 저의 작년 새해 3대 목표와 똑같은데 저는 그 3개 중에 한 개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주장미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저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꼭 3가지 달성하시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나랑 목표가 똑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우리 주장미 모델의 기운을 받아서 다 같이 화이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윤경 모델의 경우에는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새해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는 요즘 들어서 좀 워킹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3월에 지금 패션쇼도 잡혀 있고요. 그리고 연기도 더 자세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늘었다는 말도 들어서 너무 칭찬받고 있어서 너무 좋고요.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은 어렵지만 그래도 더 도전해보고 싶어요. 꾸준함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드라마, 영화, 그리고 연극까지 그 무대를 넓혀갈 것 같은 우리 박윤경 모델의 미래가 진심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궁금한 점이 모델 겸 배우, 배우 겸 모델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2개의 영역이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는 많은데 그래도 둘 중에 하나만 꼽자면 나는 아직은 이 분야가 재밌는 것 같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전 연기예요. 연기요? 연기가 너무 재밌어요. 연기의 매력이 뭔가요? 이게 제가 딴 사람에 대가는 거잖아요. 그쵸. 대보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정말 아실 거예요. 장미님도 아실 거예요. 연기 배우시면. 그게 저는 숫기도 엄청 많고 그랬던 사람이 정말 자신감. 정말 그것도 연기는 정말 다들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재밌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볼 수 있는 살아보는 거. 기회잖아요. 맞아요. 정말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인생에 권태기 없이 이렇게 쭉쭉 도파민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장미 모델의 경우에는 어떤 분야가 지금 제일 재밌으신가요? 저는 일단 지금 배우 일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 일이 가장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배우 일 중에 어떤 장르를 즐기시나요? 로맨틱 코미디를 자주 보고 있어요. 저는 그 로맨틱 코미디에서 약간 그런 자기의 강한 사람 내지는 코미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 보면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미 이름부터가 로맨스 코미디에 최적화되지 않았나. 주장미, 범상치 않은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금잔디보다 좀 파급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주장미 배우 좋아하는 로맨스 코미디 장르에 꼭 출연할 수 있기를 저희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첫 촬영이나 첫 무대를 떠올린다면 그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저 첫 촬영할 때 생각하면 아마 남자분들 이등병 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른쪽 팔다리가 같이 나가는 그런 느낌. 나 혼자만 바보 된 것 같고 막 되게 외롭고 그리고 심장이 정말 너무 많이 뛰어서 저 진짜 건강검진을 심각하게 그 정도로요? 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첫 촬영 때는 그렇게 떨리고 두근두근 됐었지만 일을 좀 하시다 보면서 그 시니어 배우, 시니어 모델만이 가지는 강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네, 시니어 배우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삶의 경험이 있다 보니 거기에 나오는 뻔뻔함, 좋은 의미로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뭐 이 나이에 뭐라는 생각 때문에 긴장도 좀 덜하고 연기 표현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륜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박윤경 모델의 경우에도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던 그 순간의 감정이 기억나실까요? 저는 즐거움과 고마움이었어요. 제가 첫 촬영이 타 방송 얘기해도 돼요? 네, 그럼요. 네, TVN 슈퍼푸드의 흠에 192화 출연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작가님하고 PD님하고 감독님을 뵀었는데 엄청 긴장을 했는데도 쉽게 잘 리더를 해주시니까 저도 6시간 촬영하면서 전혀 힘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나 이거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나도 해냈다. 그거 고마움에 저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이 좋았기 때문에 그 원동력이 꾸준히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첫 촬영에서는 어떤 역할이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때 슈퍼푸드여서 제가 좀 병력이 좀 있었어요. 시력이 좀 안 좋아서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시력이 많이 좋아지니까 그거에 개선이 된 거에 대해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어요. 약간 진솔된 이야기와 함께해서 더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었던 정말 의미 있는 첫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박윤경 모델이 처음에는 그렇게 떨렸지만 시니어 모델로서 내가 가지는 강점은 이거다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솔직히 아직 긴장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머리가 하얘져서 정말 많이 하얘져서 네. 그래서 근데 그 예전보다 제가 많이 개선이 된 게 많이 성장을 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시니어 모델 박윤경의 강점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아까 꾸준함과 성실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린 배우들이 가지는 꾸준함과 우리 시니어 모델인 박윤경 배우가 가지는 꾸준함은 그 점도와 깊이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꾸준함이 이어져 왔던 강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조금 더 밀도 있고 깊은 수준으로 뭐든 받아들일 수 있는 매력이 우리 박윤경 모델의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만의 생각을 좀 전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나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이 두 분의 매력을 극대화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긴장을 많이 한다 하셨는데 촬영이나 무대 전에 나를 안정시키는 좀 루틴이 있으실까요? 저는 몸이 자꾸 굳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깨를 좀 많이 풀어주는 편이에요. 어깨도 풀고 고개도 45도로 이렇게 해서 몸이 풀리면 마음도 좀 안정되는 느낌이 들어요. 몸이 풀리면 마음도 안정이 된다. 저도 좀 참고할 만한 좋은 루틴인 것 같은데요. 그럼 박윤경 모델은 어떤 루틴이 있을까요? 저도 들어가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즐기자 그 생각에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그 루틴이 방금 저희가 배웠지 않습니까? 어깨 풀고 심호흡하고 이제 카메라를 바라보고 항상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가족들에게 한마디씩 보내볼까요? 먼저 주장미 모델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 남편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남편아, 열심히 잘할게. 지금은 통장 돈을 사실 조금 올려서 얘기하고 있어. 1년 뒤에는 조금 낮춰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 사랑해. 말이 씨가 된단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응원하고요. 우리 박윤경 모델에도 한번 메시지 전해볼게요. 남편아. 제가 이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안 해준 거, 왜 무뚝뚝하시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내가 연기 배우러 가고 뭐를 하고 촬영하러 가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켜봐 주는 거. 그거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그 묵묵한 응원이 큰 힘이 되죠. 네, 정말요. 방금 진심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남편분께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게스트분들의 미모로 스튜디오를 환하게 밝혀주셨는데요. 오늘의 가까이톡 이렇게 시니어 모델 주장미, 박윤경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가까이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톡톡 짚어드리는 편지혜 기자의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편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톡톡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은퇴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소구령 사회 100세 시대를 맞아 5, 60대가 주택관리사와 전기기사 등 관련 자격증 시험에 대거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소득 공백기였습니다.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실제 퇴직 시점은 50세 전후로 빨라졌기 때문인데요. 이후 30년 이상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되면서 중장년층의 국가기술 자격 응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국가기술 자격 응시자는 2015년 약 15만 명에서 2024년 약 42만 명으로 9년 만에 3배 가까이 이상 급증했습니다. 60세 이상은 같은 기간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관련 자격증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어떤 종류의 자격증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을까요? 주택관리사와 전기기사, 그리고 전기기능사 등이었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자 가운데 50대 이상 비중은 2020년 59.6%에서 2025년 72.4%로 상승했습니다. 전기 분야 자격증의 경우 50대와 60대 합격자가 연간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 자격증으로 쏠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안정성이었습니다. 전기기능사는 월 평균 약 260만 원, 전기기사는 약 29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인공지능의 확산이었습니다. 사무직 업무가 빠르게 자동화가 되면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 출신 퇴직자들도 기술 분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추가 자격증 취득 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가량의 임금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AI의 등장 등으로 특이점이 도래하는 시대라는 헤드라인이 많아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따라서 이 같은 변화 역시 일시적인 열풍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데 실질 정년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 노동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구조 속에서 자격증 취득은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2차 노동시장 진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적인 대응 역시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년제도와 재교육 시스템, 그리고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노동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정책에 따라가야 할 시점입니다. 네, 이렇게 50대, 60대의 자격증 열풍과 함께 우리 사회의 노동구조 변화를 짚어봤는데요. 다음 톡톡은 전라도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무주군이 전 국민에게 연 8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밝혔습니다.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지방에서 이런 정책이 먼저 나올까요? 네, 무주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람이 줄면 학교, 병원, 상권이 함께 약해지게 되는데요. 이번 정책은 소득 재분배 차원이라기보다는 지역 안에서 소비를 유지하고 주민 일탈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득의 재분배가 아닌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그 이유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다른 지역에서 소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는 지역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기한을 90일로 둔 것은 소비를 빠르게 돌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게 무주군만의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지자체는 청년 기본소득이나 농민 기본소득 형태로 현금성 지원을 시행해왔고 정부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공통점은 지방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위험 요소는 없는 상황일까요? 네, 다양한 측면에서 우려가 나오고는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재정 지속 가능성입니다. 군 단위 예산으로 장기간 유지할 수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실제 인구 유입 효과가 얼마나 될지가 미지수입니다. 연 80만 원이 정착을 결정할 만큼 충분한 유인책인지 검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 이야기는 글로벌적인 차원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 정책과는 맥락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기본소득 논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는 로봇과 AI가 인간의 노동을 상당 부분 대신하게 된다면 인간의 노동 시간은 줄어들 수가 있고 기계가 만들어낸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 샘 얼트만 역시 AI가 생산성을 크게 올리면 인간이 반드시 장시간 일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즉 기본소득은 단지 위기 대응책으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형태가 바뀌는 미래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AI가 도래하는 이 특이점의 시대, 단순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결국 지방에서는 생존의 문제로, 글로벌 차원에서는 노동구조 변화의 문제로 이 같은 차원을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현실 정책은 재정과 효과를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정리하면 무주군 사례는 지방이 선택한 실험이고 세계적으로는 노동구조 변화 속에서 기본소득이 하나의 논의 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답은 없지만 분명한 건 다양한 형태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기본소득을 둘러싼 지방의 실험, 그리고 글로벌 논의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제 두쫑쿠 열풍에 대해서도 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쫑쿠는 가고 이제는 봄동 비빔밥입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제철 채소인 봄동이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전통시장까지 이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먹거리 유행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이유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알고리즘이 소비를 만들고 또 그 플랫폼 시장 역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흐름 속에서 농산물도 이제는 플랫폼 경쟁 속에 영향을 직접 받는 시대가 왔다는 건데요. 먼저 이전 유행이었던 두바이 쫀득쿠키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두바이 쫀득쿠키는 3초 안에 시선을 붙잡는 장면이 반복 노출되면서 폭발적으로 확산이 됐고 인기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실질적인 맛보다는 보여지는 장면이 소비를 부추긴 것 같은데요. 네, 쇼폰 플랫폼에서는 시각적 자극이 강한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두쫑쿠는 단면이 갈라지는 순간 자체가 콘텐츠였습니다. 소비자는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 직접 만들어 인증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꼈고 이것이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봄동 비빔밥은 그 유행이 조금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제철 채소가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비주얼 대신에 건강함과 가성비가 키워드였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봄동을 가득 넣고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어 비비는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꽃처럼 펼쳐진 모양과 초록빛 색감이 화면에 잘 담기고 간단한 건강식이라는 메시지가 결합이 되면서 젊은 층의 관심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2008년 방영된 1박 2일에서는 강호동 씨가 봄동 비빔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최근 쇼폰 플랫폼을 통해 재확산이 되면서 하나의 밈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과거 콘텐츠가 알고리즘을 타고 현재 수요를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이 같은 배경이 있기 때문에 봄동이 최근 밈으로 떠오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격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 같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확산 속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또 줬습니다. 봄동은 현재 전통시장 기준의 한 단에 2,000원에서 3,000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외식 물가와 디저트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몇천 원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젊은 층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쫑쿠처럼 부담스러운 가격과 구매하기 힘든 디저트와 달리 봄동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트렌드 소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보여주기 소비에서 가성비 체험 소비로 흐름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식품 소비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느낌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듯 흐름이 지역 농가에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철 농산물이 콘텐츠를 만나면 단순 판매를 넘어 브랜드 자산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나 농가, 그리고 레시피 콘텐츠 제작, 그리고 온라인 직거래 연계, 지역 스토리텔링을 병행한다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장기 수요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산물도 이제는 스토리와 콘텐츠를 함께 파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유행이 빠른 만큼 관리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알고리즘 기반 소비는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변동성도 큽니다. 수요 급증에 맞춰 공급을 무리하게 늘리면 가격 변동 위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과 유통관리 전략이 함께 필요합니다. 결국 이번 봄동 열풍은 단순한 먹거리 유행을 넘어 플랫폼 경제가 우리의 장바구니까지 바꾸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두쫑쿠는 지나가고 제철 채소가 트렌드로 올라서는 시대입니다. 알고리즘이 소비를 만드는 구조까지 흥미롭게 짚어봤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에 숨겨진 배경을 편지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편지의 기자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민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부동산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거래량 증가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회복세, 그리고 바닥 통과 신호, 매수 심리 개선, 이 키워드가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숫자가 정말 시장의 회복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오늘은 거래량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지금 시장의 위치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관련 뉴스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정말 이 거래량이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 특히 이 거래량에 대한 언급이 늘어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시장이 요즘에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그렇다고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정체된 구간에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거래량입니다. 가격은 늦게 반응하지만 거래량은 심리 변화를 먼저 반영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초기 신호로 자주 언급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가격 경쟁이 아니라 심리 전환의 구간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생기면서 관망하던 수요 일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다만 아직 확신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가격은 크게 웃돌지도 않고 거래량만 먼저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거래량에 대한 언급이 늘어난 이유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래량을 논할 때 항상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이야기인데요. 네, 현재 시장의 변수라고 한다면 금리가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수록 지금의 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이 기대감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반드시 시간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거래량이 늘었다고 해도 모든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거래 증가 흐름은요, 서울의 핵심지, 수도권 일부 역세권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외곽이나 공급이 많은 지역은요, 여전히 조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증가라는 표현을 들으면 어디에서? 라는 질문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거죠. 거래량과 그 위치를 연결짓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키워드가 혹시 전세 시장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매우 밀접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전세 가격이 일부 지역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차라리 매수하자라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안정되면 매수는 줄어들고 있고요. 전세가 오르면 매수 전환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이런 구조적 움직임을 반영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 거시적인 구조와 거래량이라는 수치를 같이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책의 변화 역시 이 같은 상황의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와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그리고 성약제도 변화 등과 같이 정책은 수요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규제 완화가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요, 속도가 아닌 방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 시장의 진짜 회복 신호는 언제라고 봐야 될까요? 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점진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때 그때를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이면요, 단기 반등이 아닌 구조적으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아직 거래량이 먼저 반응하는 초기 단계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짜로 시장이 회복하는 시작의 타이밍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동산 시장의 실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네, 실거주자는 지금 타이밍보다 구조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 증가 뉴스에 우리가 흔들리기보다는 내 대출의 부담이라든지 향후 금리의 변화, 거주 기간을 먼저 점검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참고하고 이 결정은 개인 조건에서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량과 정책적인 변화의 타이밍,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회복되는 타이밍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투자자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 좋을지 궁금해집니다. 투자자라면 거래량의 지속성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증가인지, 그리고 몇 달간 이어지는 흐름인지, 그리고 공급의 일정과 입주 물량, 그리고 금리 방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거래량은 단독 지표가 아닌 조합 지표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문민지 아나운서는 지금 시장이 어디쯤 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지금 확신 전의 단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닥의 공포는 지나갔지만 상승 확신은 아니다. 그 전 단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탐색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과대한 비관도 그리고 과도한 낙관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위험한 판단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뉴스의 헤드라인 핵심을 차지하는 키워드 거래량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은요, 결과적인 지표가 아닌 심리 변화의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회복의 출발선일 수 있겠지만 확신의 종착지는 아닙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거래량이라는 세 글자를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거래량은 분명 중요한 지표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하나로 시장 전체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 정책, 그리고 전세 흐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시기에는 숫자를 결론이 아닌 출발점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뉴스에 조급해지기보다는 그 숫자가 나온 배경과 내가 함께 점검하는 것, 그것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문민지 아나운서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찬찬히 짚어봤는데요. 거래량은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지만 이 결정을 대신해주는 답은 아니라는 점 오늘 확실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마켓 트렌드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를 살펴보는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목해야 될 이슈들을 한눈에 살펴보는 트렌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염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연 아나운서 연휴는 좀 잘 보내고 돌아왔나요? 네, 할머니 댁에 가서 떡국도 많이 먹고 또 LA 갈비도 먹으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무아 아나운서도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네, 저도 간만에 푹 쉬면서 정말 재충전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푹 쉬는 연휴를 보내는 와중에도 이 세상은 복잡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의료 현장에서도 이 AI의 활용이 굉장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사부터 진단까지 이 AI를 활용해서 이상 징후를 굉장히 빠르게 포착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진을 같은 상황에서는 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관련된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연 아나운서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기존엔 CT 촬영 등으로 일주일에서 한 달이나 걸렸던 진단과 검사가 단 2분으로 줄었습니다. 뇌졸중 의심 환자의 MRI 판독에도 AI가 활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육안으로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미세출혈 등의 이상 징후를 AI가 포착해냅니다. 하지만 AI의 진단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또 만에 하나 오진인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정비는 물론 의료 AI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의 과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이렇게 의료 현장에서의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책임과 신뢰의 기준에 대한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핵심은 안전과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과 책임이라는 두 가지 요소는 도로 위에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사고, 잊을만 하면 정말 빠르게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된 사고가 늘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반납 요구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이번 이슈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이
무려 21.6%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운전면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제한을 가하면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권이라는 권리도 보호해주고 안전이라는 그런 포인트도 명백히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결국 안전과 이동권 사이의 균형이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제도적으로 풀어나가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 사례를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일본 같은 경우는 75세 고령인 경우에 3년마다 인지기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인지기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보면 사실 운전면허 제어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른 모습인데요. 일리노이주의 경우에 75세 이상 고령의 실제 주행 능력 시험을 테스트해보고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계속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운전 능력 역시 신체의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일상 속의 작은 습관이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습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나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날 대부분 현대인들의 실상인데 이러한 자세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유난히 고생하는 신체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지연 아나운서 어딜까요? 네, 바로 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16년 90만 명 수준이던 목 디스크 환자는 2024년 96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근육과 인대 기능이 약해진 70대와 80대 목 디스크 환자의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습니다. 목 디스크 예방을 위해선 바른 자세가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땐 가급적 눈높이에 맞추고 틈틈이 걷기와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잠을 잘 때 목에 무리를 덜 주는 낮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그 잠깐의 여유가 건강한 목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모두 명심하시고 건강한 자세 그리고 건강한 습관 지키길 추천드리고요. 작은 자세 교정과 스트레칭이 통증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일상 속 습관을 점검하는 것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트렌드 이슈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와 맛집 전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승현 아나운서,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2월이 지나가고 3월이 다가오는데요. 3월의 시작과 함께 우리는 한 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100여 년 전 거리에서 울려 퍼졌던 외침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해마다 이맘때면 다시 우리의 기억을 두드리는데요.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시작된 독립운동은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다가오는 3.1절을 맞아 서울과 전국 곳곳에서는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곳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1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있죠. 바로 보신각의 타종 아닐까요? 네, 많은 분들이 도신각하면 제야이동을 떠올리지만 3.1절에도 의미 있는 타종 행사가 진행됩니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보신각에서는 오는 3월 1일 정오에 3.1절 기념 타종식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 행사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사회 각계 대표들이 참여해 총 33회를 타종합니다. 33이라는 숫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불교의 33천의 고해 국태민안을 기원한다는 뜻, 그리고 또 하나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을 기리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역사적 상징을 담은 타종인 셈입니다. 흔히 한국인들이 숫자 3을 좋아한다는 그런 밈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행사에 이렇게 숫자 3과 연관된 많은 의미가 있었는지는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중앙기념식도 따로 열린다고 하는데요. 네, 중앙기념식은 보통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거행됩니다. 또 전국 각지에서는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시민참여 행사도 열리는데요. 충남 천안 아운의 장터, 서울 인사동 거리 등에서는 당시의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VR과 AR을 활용한 디지털 독립운동 체험존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역사를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려는 시도입니다. 네, E.H. 카의 명언이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바로 이러한 말에 걸맞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3.1절 당일에 많은 분들이 찾는 장소가 또 있죠? 네, 서울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3.1절 당일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 가운데 하나인데요. 근현대사의 아픔과 독립운동의 의지가 서린 상징적인 장소죠. 3월 1일 당일에는 전 관람객 무료 입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람 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며 입장은 5시 30분에 마감됩니다. 3.1절 당일은 예약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보통 2주 전부터 열리는 예약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많은 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체험학습으로도 찾았던 평소에도 의미가 있는 공간인데요. 이 3월 1일 당일에 찾으면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해드린 대로 미리 예약 경쟁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장소 중에 천안 독립기념관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은 국내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전시시설입니다. 입장료는 상시 무료이며 3.1절 당일에는 일부 부대 행사도 진행되는데요. 결의탑 앞광장에서는 대규모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열리고 독립군 체험활동도 마련됩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도 가능하지만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일반 관람은 예약 없이 가능하지만 해설 프로그램이나 체험학습은 사전 신청이 유리하겠습니다. 네, 3.1절 당일에 정말 관련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도 챙기고 이제 같이 간 분들과 추억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맞아서 우리가 따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3.1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데요. 올바른 태극기 개양은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겠죠. 3.1절은 조의를 표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깃봉과 깃면을 붙여 정상 개양을 해야 합니다. 또한 조기 개양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원칙이며 24시간 개양도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은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개양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3월 1일 보신각의 종소리와 함께 태극기를 개양하며 그날의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 다가오는 3.1절을 맞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 찾아가 보면 좋을 볼거리들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3.1절 뜻깊은 마음으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긴 연휴를 마치고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정말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해드리는 에너지 그리고 항상 흐름을 정리해주는 트렌드까지 언제나 저희 트렌드 코리아 톡톡과 함께 하시면서 이 복잡한 시대의 흐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노무아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